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곽원일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중간고사 한참 보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영상 강의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저 혼자 지금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 게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인체 드로잉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인체 드로잉을 하지 못하면요, 만화 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림을 못 그리면서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면 더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드로잉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웹툰을 그리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하고, 또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또 취미로든지 또 교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수업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인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또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체를 잘 그릴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에 했던 얘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할 테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내가 그린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에서 보고 있는 이런 정도의 그림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림의 형태를 벽에 붙여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도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하고 목표를 가지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리면은 더 많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인체 비율부터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제가 유튜브에 올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체 드로잉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면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든 어떤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지면 혹은 화면 안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까 할 때 먼저 그 화면을 지배하지 못하면요, 그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등신을 이해합니다. 팔등신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등신 비율에 대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이르기까지의 등신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린 대상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뭘 그리지 이게 아니라 난 이걸 그려야 되겠구나 하고 분명하게 대상물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 목표 지점을 쫓아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한 산물로 그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연하게 나오는 그런 그림은 조금 프로로서는 좀 부끄러운 그림입니다. 우연으로 가끔 이제 좀 높은 경지에 가서는 그런 우연의 산물들도 발생합니다만, 공부를 할 때에는 그런 우연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을 분명히 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등신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8등신의 인물인지 7등신의 인물인지 아니면 5등신의 인물인지 3등신인지 1등신, 2등신인지 이런 등신 비율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림을 그려야 화면에 자기가 의도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설정할 때 이 캐릭터는 몇 등신의 인물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스토리상에서 이제 장면에 조금 과장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캐릭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카메라 렌즈를 고려해야 합니다. 렌즈는요, 눈보다도 더 다양한 표현들을 해내는 게 카메라의 렌즈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저 렌즈들을 개발해낸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기계적인 렌즈는 우리 사람의 눈보다도 더 다양한 표현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면에 담기는 것이고 만화적인 연출력에 사용됩니다. 만화는 기본적으로 극화 만화는요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출에서부터 또 그 화면 구성 그리고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이 영화적인 기법에서 왔습니다만은 또 물론 만화는 만화만의 고유한 그런 예술로서 승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그런 화면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가득 채워 그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낙서할 때 귀퉁이에다가 자꾸 그리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데 저도 물론 어릴 때 아마추어 시절에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프로가 되고자 하거나 자기가 취미로 잘 그리고 싶다고 한다면 한 화면에 가득 채워서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귀퉁이에다 낙서하듯이 그리는 것보다도 화면에 채워 그리면 구성에 대한 훈련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가득 채워서 그림을 묘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음영을 표현하라. 모든 사람과 사물은 빛과 그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음영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입체감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을 선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입체감을,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캐릭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만화 수업을 하는데 내내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려야만이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남녀 8등신 그리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8등신을 어떻게 그리는지까지도 보여주겠습니다만 인체 드로잉에서 등신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5등신, 6등신, 7등신, 8등신, 9등신, 10등신, 11등신, 12등신 이렇게 등신을요 20등신 캐릭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판타지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인체에서 모델들은 8등신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7.5등신 혹은 8등신 이렇게 대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상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두상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프레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두상의 크기를 어떻게 얼마 정도 크기를 할 것인지 등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화에서 등신은 자유롭습니다. 20등신도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양한 등신들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1등신이 없을 것 같지만 1등신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신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골격 구조입니다. 골격 구조는요 이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뼈의 구조가 대략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알고 그래야 이제 기본적인 인체 드로잉 할 때 이 뼈대를 가늠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관절인데요. 이 관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뼈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서 있을 때 뼈가 어떻게 지금 있는지, 걸어갈 때는 어떻게 뼈가 되는지, 누워 있을 때는 뼈가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 변화들이 있습니다. 뼈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뼈도 관절과 더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이 인체가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적인 표현에서는요, 더군다나 다양한 휘어짐을 연출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골격 구조를 이해하고 그걸 과장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캐릭터 등신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아이는 머리가 큽니다. 아이는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등신이 작죠. 나이가 들면 등신이 줄어듭니다. 늙으면 쪼그라든다고 하죠. 그래서 노인을 표현할 때는 등신이 줄어듭니다. 영웅형은 9등신, 10등신, 12등신 이렇게 아주 크게 묘사를 합니다. 캐릭터성은 등신의 규격에서 벗어날 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등신 비율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벗어났을 때 만화적 캐릭터성은 도드라지게 나오고 독특하게 독자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성은 만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등신을 가지고 그 캐릭터성을 표현합니다. 또 골격 구조도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헐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팔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아주 넓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각형이고 넓적한 캐릭터. 근데 기본 구조에서 골격 구조에서 벗어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등등 자기 원칙 스타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것일 뿐이고 지금까지 등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나 자기가 만드는 스타일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등신의 원칙을 깼을 때 가장 많이 두드러집니다. 자, 관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뼈의 구조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수롭게라고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관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뼈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근육을 잘 이해하고 또 살을 또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피부와 또 그 뼈대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관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비율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기 위해서 관절의 상관관계, 관절의 크기, 길이 이런 상관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자연스러운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관절 인형들을 좀 구입해 가지고 화방에서 파는 관절 인형을 구입해서 한 번씩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선으로 그리게 돼요. 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으로 자꾸 그리게 되는데 선으로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인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으로 보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크로키입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빠른 속도로 그려보는 겁니다. 자기가 정하시기 바랍니다. 5초, 20초, 뭐 10초도 괜찮습니다. 30초, 1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크로키의 시간을 좀 나누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자기가 이 초시계든 뭐든 두고서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동생이나 친구나 형님 누나에게 부탁해서 초를 좀 재달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크로키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대상의 실제를 보고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만화책 보고 그리는 거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되도록이면 실제 대상을 보고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력을 표현하라고 애써야 합니다. 생명력을 표현하라. 길거리 카페, 전철안, 공원 등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언제나 그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펜 등 그림 도구는 언제든지 구비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그릴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의 만화를 모작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나 굳어지지 않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흉내내다 보면요,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개성을 잃게 되고 자기만의 그림을 표현하는데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다양한 동작 그리기. 수없는 연습만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화가, 화가, 디자이너 등은 이런 작업을 평생 반복하면서 자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습이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런 크로키 작업은 계속됩니다. 많이 그려보는 것만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몸통으로 보기.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입체감이 넘칩니까? 저렇게 입체감이 넘치는 어떤 그림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통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입체감 있는 그런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입체감을 잃으면 생명력이 없어 만화가 재미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만화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선으로 또는 면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그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통으로 보고 그리면요, 입체감이 넘쳐서요, 생동감이 있는 그림 묘사가 됩니다. 선으로 그리는 습관을 버리시고 통으로 보고 그리십시오. 자, 근육은 덩어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육의 덩어리들 형태들을 수없이 그려보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낙서하듯이 덩어리들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어떻게 덩어리들이 되는지, 또 근육은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동작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으로 보고 그려보셔야 합니다. 부위별로 저렇게 그려보는 것도 아주 좋겠죠. 덩어리 부위별로 그려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인체를 통으로 저렇게 어떤 화가가 저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리니까요. 이렇게 돌리니까 근육도 돌아가죠. 통으로 보면 저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선으로 보면 저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육의 덩어리들 보십시오. 팔이 돌아갈 때 근육이 어떻게 뒤틀리는지. 자, 보십시오. 관절은 또 어떻게 뒤틀리는지 통으로 저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자, 인체를 통으로 이해하기. 보시다시피요, 이게 둥그렇게 다 해놨죠. 자, 원통, 옹기둥 이런 개념으로 인체를 이해하면요, 통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게 통으로 보면서 뼈대와 근육과 모든 것이 계산되어져서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은 수학 공식과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동작을 그릴 때 수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엄청나게 쓰는 것입니다. 특히 만화가는요, 머리 쓰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다 옷을 또 입혀야 되잖아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동작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자, 인체를 통으로 그리기 위해서 손 모양입니다. 손도 여러분들이 이 통으로 보고 자기의 손을 보고 이렇게 거울에 비춰봐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실제로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고 그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화가도
여기에 지금 그 통으로 자기 손을 보고 그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쪽 손을 그리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죠. 손가락, 발가락을 묘사하기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손을 보고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손을 잘 그리면 인체 전체를 잘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그림들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묘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다양한 발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그려봐야 합니다. 위에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음영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구도로 이렇게 정밀 묘사 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입체감을 표현해보고 반복적으로 많이 그려보면요 외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을 하게 되고 한번 그리면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자꾸 그려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상 그리기입니다. 두상 그리기는 여러분 이렇게 계란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귀도 한번 그려보고 또 계란에다가 한번 많이 그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치, 귀의 위치, 입의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고 또 실제로 종이에다가 그려보기도 하고 두상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요 돌려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골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해골도 그려보시고요 또 이렇게 살 붙여가지고 해보시기도 하고 눈, 코, 입의 형태는 캐릭터의 두상의 위치에 가져다 붙이면 됩니다. 두상의 형태가 캐릭터성을 또 결정합니다. 두상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두상의 형태가 다릅니다. 눈, 코, 입의 거리가 다 다르고 코의 형태가 다르고 귀의 형태가 다릅니다. 귀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형태가 있잖아요. 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형태가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마다 귀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 귀를 보고 한번 그려보시고 자기 눈을 보고 코를 보고 그려보시고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 캐릭터성에 어떤 캐릭터 막 주먹코도 있을 수 있고요. 날렵한 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성을 좀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영을 그려야 됩니다. 두상을 그릴 때는 음영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상 그림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햇빛이 어디서 불빛이 어디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조명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조명도 항상 조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는요 3점 조명, 뭐 4점 조명, 뭐 여러 가지 조명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조명의 형태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어떻게 놓느냐. 영상 특히 하시는 분들은 조명을 알지 못하면 이 영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빛의 예술이고 거기에 연장선에서 그림을 그릴 때 두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밑에 이렇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연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두상을 이렇게 각으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란 형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 눈, 코, 입들의 그림자가 어떻게 이것도 몇 가지만 외우면요 되지 않겠어요? 몇 가지만 외워도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에 따라 스토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불빛도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가 놓고 싶은 곳에 넣으면 되죠. 그러나 불빛의 방향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옹기둥, 옹불 이런 것들 미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미술 학원에 가서 이런 것들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미술 학원에 가셔가지고 동네 미술 학원에 가서 그 미술 전공하신 회화 전공하신 분들은 잘 그려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옹기둥, 옹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아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화를 그리는데 시선의 높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의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어설픈 그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의 높이 조금 이따 더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시선 높이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실점을 찾아서 시선 높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물을 보고 그릴 때 시선의 높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림은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시선의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림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연출을 위해 때론 무시되기도 합니다. 무시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무시하면서 그리는 사람은 고수입니다. 고수. 그러니까 공부할 때에는 그대로 사실을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크로키 2, 정확하게 그리기. 자, 아까는 선으로 아주 단조롭게 그리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어떻습니까? 명암이 들어가죠. 이 명암들을 표현하고 또 디자인들, 옷 디자인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크로키를 할 땐 도구에 한계를 두지 말고 무엇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목탄으로 그리든 볼펜으로 그리든 연필로 그리든 뭐 사인펜으로 그리든, 사인펜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물론 물이 묻으면 번지죠. 유성으로 그리면 번지지 않겠죠. 유성으로도 그려보고 수성으로도 그려보고 물로도 해보고 수채화 물감으로도 해보고 마카로도 해보고, 다양하게 도구에 한계를 두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고, 또 자기 손에 맞는 도구들이 있어요. 또 자기 손에 맞는 도구로 그림 그리면 재미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역시나 늘상 그리는 것입니다. 많이 그려본 사람이 잘 그리기 마련입니다. 많이 그려야 합니다. 많이 그려야 돼요. 아주 많이 그려야 돼요.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고 싶다면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림에 잘 그리는 작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인체를 이해하면요, 누구든지 멋진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